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주식 정말 쉽지 않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것과 또 주식 투자로 인해서 돈을 버는 것과 우리에게 좀 어떻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돈이라는 게 사실 힘들죠.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사실 원하는 만큼이라면 무한정이겠지만 돈을 번다라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떤 일이 됐든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꽁돈도 받기 힘든 거고요. 로또라는 꽁돈을 받는 것도 사실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거고, 이처럼 주식 투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물론 주식으로 인해서 꾸준하게 돈을 잘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경제에 이르기까지는 또 저처럼 리딩을 하는 전문가 입장, 물론 전문가들도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리딩 서비스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정부에서 이쪽 유사투자자문업을 좀 이렇게 통제를 가하면서 불법적으로 하거나 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건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회사들을 한 30% 정도는 쳐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백만 원짜리 상품을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한다라 해서 사실 무조건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돈을 맡긴다고 해도 꽁돈을 그렇게 쉽게 벌 수는 없어요. 결국에 주식 투자에서 믿을 수 있는 건 나 하나입니다. 본인이에요. 본인 나 하나예요. 저는 그래서 저의 리딩을 따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우리가 예를 들어 HMM 종목이다. HMM 종목으로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이 종목을 지금 한 번 분석을 하고 바라보는 이런 관점과 뷰와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다른 종목을 봤을 때도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구나. 그런 것들이 진짜 1% 조금씩 늘어나야 여러분들의 실력이 추후에 100%는 절대 못 되지만 100%에 가까운 수치까지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냥 사라고 해서 사고 팔라고 해서 팔면요, 여러분들 실력이 느는 건 딱 하나예요. 매수 버튼 빠르게 누르는 거, MTS 매매하는 거래 앱 빨리 켜는 거. 그 실력은 기가 막히게 늘어요. 매매 실수는 좀 줄일 수 있어도 여러분들의 투자 관점에 대한 주식 실력은 늘진 못해요. 제가 회원님들께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노후 준비를 하지 마시고 주식 실력을 키워서 노후 준비를 하실 생각을 해라. 그러면은 나중에 언제든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뭐 단타가 됐든 중장기가 됐든 주식 진짜 샀다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쵸? 비밀번호 없는 현금 인출기다 주식시장, 그쵸? 저는 우리 회원님들께 그런 이야기를 드려요.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한번 다 같이 열심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돈 욕심이 엄청 많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 버는 정도도 저는 충분하거든요. 남들에 비해서 전 지금 많이 법니다. 저는 지금도 충분해요. 1년에 세금도 몇 천만씩 내고 저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일을 오래 하고 싶거든요. 저는 막말로 지금 진짜 이 일을 접더라도 내가 주식시장에서 혼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저는 알아요. 저도 벌 수 있으니까 회원님들께 돈을 벌어드리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저도 한참 참창할 나이고 또 총각이고 열심히 또 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욕심 크게 없이 그냥 이 정도 수준도 진짜 상위 1%의 연봉 안에 드는 수준이면 지금도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 저는 좀 우리나라에 보면은 물론 잘 사시는 분들도 많지만 연봉 1억 4천 이상이 1%라고 해요. 4대보험 신고 기준으로 연봉 1억 4,800 이상이 상위 1% 안에 드는 수준이랍니다. 근데 주식으로 누군가는 막 엄청나게 몇 천만원 몇 억을 돈을 버는데, 야, 연봉으로 1억 4천이 상위 1%? 이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이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뭐 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실력을 늘고 또 돈을 벌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진짜 누가 됐든지 단 한 명이라도 저로 인해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저로 인해서 조금 더 생활에 안정이 되고 한다면 저는 제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껴요. 저는 그 목적이 지금은 제일 큽니다. 자, 그래서 좀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또 HMM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쉽지 않은데, 오늘 그럼 이렇게 개파락 이후에 빠진 게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 좋을까? 100% 정답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 관점에서는 저는 이게 정답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고, 그러면 지금은 매도가 맞느냐, 손절이 맞느냐, 혹은 기존에 갖고 오시는 분들도 여기서라도 진짜 끝내는 게 맞느냐, 이런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저의 그냥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가 너무 길었습니다. 빨리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추천주를 좀 드렸었죠. 어제 드린 추천주를 보시면요, 자, 두 가지 종목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두 개 종목을 이거 컴퓨터가 화면이 이게 참, 네, 자,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키다리 스튜디오예요.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종목이죠. 키다리 스튜디오를 소개를 해드렸고, 17,000원을 끼고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0~300원 정도라도 잡아보자.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그쵸? 그래서 17,000원을 끼고 위아래 잡아야 된다.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동아소시홀딩스 아래 꼬리 내릴 때 살짝 사서 말아 올리고 수익을 챙겨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종목도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실현이 가능하실 수도 있었고, 뭐 가져가실 분들은 더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키다리 스튜디오 정확하게 오늘 저점이 얼마입니까? 저가가 16,850원. 충분히 시가 부분에서 매매해서 고점까지 8% 가까이, 저점 대비 고점까지 8~9%대 올랐기 때문에 단타로 챙기실 분들은 충분히 챙기고, 또 보유를 해서 나가실 분들은 가져가셔도 좋고, 한번 자유롭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아래 꼬리가 깊진 않았지만 충분히 지금 안정권에 머물러 있는데, 저는 충분히 한 번 더 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수급이 그냥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어제 소개해드린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AS 한번 코멘트를 더 드려봅니다. 자, 영상이 너무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HMM 빠르게 좀 넘어와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일단 HMM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빠진 이유를 꼽자면 뭐 당연히 시장이죠. 당연히 시장인데, 왜 시장일까요? 첫 번째 이유, 시장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시장이 빠져서? 아니에요. 오늘 시장이 빠졌다고 뭐 전 종목 다 빠졌습니까? 아니에요. 뭐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차전지 마지막, 그 다음에 뭐 위지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50% 이상 익절을 다 처리를 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안 좋았지만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 절반 이상은 오늘 다 빨간불을 켜고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내줬고요. 그 와중에 단타도 뭐 한미반도체 같은 거 단타 쳐서 지금 먹고 나왔어요. 또 그새 저점에 잡아가지고 한 4~5%, 5%, 6%대 그렇게 수익 실현도 했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HMM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수출과 수출에 민감하겠죠. 운임지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그쵸? 선박 증가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적 추정치도 높아지고 있고, 다 좋은데 왜 못 갈까요? 어제 미국 시장 왜 빠졌어요? 전일 미국 시장 하락 이유가 뭡니까? 어제 미국 시장 하락 이유 뭐예요? 코로나 팬데믹,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기 뭐 침체, 아니면 뭐 경기 회복 둔화, 경기 성장 둔화, 툭하면 그런 얘기 갖다 대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잘 봐요, 여러분들. 자, 대표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예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갖다가 들먹였어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나온 겁니까? 아니죠. 새로운 어떤 악재예요. 우리가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정말 갑작스러운 악재입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죠. 그럼 왜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들먹이면서 오늘 왜 하락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모멘텀이 없어서요. 오늘 상승을 하기에 그냥 모멘텀이 없는 시장인 거예요. 최근 시장이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자,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감 뉴스가, 미국 시장 마감 뉴스. 뉴욕 증시 델타 변이 공포 반영이 됐다. 왜 이제 반영하는데? 왜 이제 반영해요? 언제부터 나왔는데 왜 이제 반영해? 뭐 확진자가 더 늘어서? 확진자가 늘면 뭐예요? 백신 맞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덜 걸리고, 사망자는 이전 대비해서 덜 나오는데 뭐가 문제인데? 방어 잘하고 있는데 왜 빠지는데? 그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 시장의 하락의 주된 원인이 아니고요, 전세계 글로벌 증시가 모멘텀이 없어요. 모멘텀 부재입니다. 시장을 지금부터 끌어올려야 될 모멘텀이 없는 시장이라고요. 지금은 환율 계속 올라, 국채금리 계속 지금 빠져요. 막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 나오면서 계속 빠지고 있고, 그쵸? 물론 경기 성장세가 둔화된 건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전에 전교 30등 하던 녀석이 전교 10등을 했어요. 20명을 제쳤네. 20명을 제꼈는데 10등 하던 녀석이 5등까지 올라왔어요. 5명 제꼈네. 5등 하던 녀석이 2등을 했어요. 3명 제꼈네.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평가해요? 지금 전교 2등을 해. 야, 너 너무 잘했다.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 아버님 분들 자녀분이 지금 뭐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 자녀분이 있는데 전교 2등을 해. 30등 하던 우리 자녀분이 2등까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칭찬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칭찬해줘야지. 아, 집이 경사났지. 2등이면은. 저는 2등은 못 해봤어요. 1등은 해봤는데. 농담입니다. 아무튼 자, 2등을 했으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한 거예요. 근데 그럼 칭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혼내고 있는 거야. 너 20명도 제끼고 5명도 제껴놓고 왜 3명밖에 못 제꼈어? 지금 시장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제낄 게 없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오를 게 없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2등에서 결국 1등까지 왔어. 1등까지 오면은 얘는 지금 그럼 뭘 해야 돼요? 1등이 되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이걸 유지해 줘야 돼. 이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잘하고 굉장히 100점짜리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경기가 그만큼 좋아져서 잘 올라와서 가파르게 경기가 성장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수준에서부터는 그 정점에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서 잘못된 인플레이션을 잡아주고 잘못된 물가 상승을 막아주고,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고용이 아직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물론 지금 델타로 인해서 확진자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혹시 모를 셧다운이 우려감이 있어요, 시장에. 이런 여러가지 우려감과 아직 회복되지 않은 여러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못하고 있다, 테이퍼링을 못하고 있다, 긴축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왜 지금 HMM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느냐? 미국 시장이 빠진 이유가 뭐냐라는 거고, 미국 시장이 빠지고 글로벌 증시가 빠진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모멘텀이 부족하고, 그러면 아직까지 금리 인상이나 경기 호황기로 간다라고 했을 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결국에 수출과 직결되는 업종이고, 수출은 계속 잘 이어가고 있다고요. 운임 좋아요. 운임 지수 좋고 수출 좋고 선박 공급 좋고 다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HMN 기준, 해운업 기준으로 했을 때 호황기 맞아요. 좋아요. 피크 맞아요. 피크 아웃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피크는 맞아요. 좋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계속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경기가 이만큼 지금 약간 꺾일 수 있지 않겠느냐. 경기가 꺾이는 게 아니고요, 경기 성장, 그러니까 올라오던 이 각도가 약간 이렇게 완만해진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던 게 약간 이렇게 간다라는 뜻인 거예요, 지금. 근데 시장은 이걸 원해요. 이렇게 와놓고 이렇게 가길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다 이거야. 알았어, 그럼 좋다 이거야. 그러면 시장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돼요? 경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 제가 말씀드렸죠. 썸네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된다? 하락장은 어떤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탑다운 방식이라고 말씀드려요. 탑다운이 뭐예요? 시장을 먼저 봐야 되고, 업종을 봐야 되고, 종목을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럼 반대로 상승장은 바텀업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텀업은 뭡니까? 반대예요. 종목을 먼저 우선시하시고 업종을 보시고 시장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상승장이면 시장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상승장인데 시장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뭘 사든 다 가는데? 얼마나 더 많이 오를 종목이 있을까 해서 종목을 우선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도하는 업종이 무엇일까? 업종을 좀 더 찾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 하락장에서는 대부분의 종목이 다 빠지니까 시장을 우선시 봐야 돼요.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어떻게 시장이 변동을 줄까? 그리고 시장의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이 있다. 시장을 분석하고 업종을 분석해요. 그 다음에 종목을 분석해야 됩니다. 알겠죠? 증권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나 투자자문사라든지 등등 이런 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이 영상을 시청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요. 그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내용 다 아시잖아요. 그죠? 기업 분석을 임원들까지 분석하고 어쩌고 오너리스크까지 다 항목은 좋아요. 근데 결국에는 큰 틀은 이거예요. 큰 뼈대는 이거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고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했다? 우리는 지금 뭘 했다? 2차전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런 종목들로 지금 다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는 거다. 수익 인증을 더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 이미 이게 다 검증이 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단타수장이 뭐라 말씀드렸어요? 제약주 왔다가 2차전지 게임 다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말해 뭐해라고 하죠. 말해 뭐해. 그죠? 심지어 이 식품 쪽 라면값 인상 때문에 농심 오뚜기까지 짚어드리고, 농심 분석만 해도 제가 몇 번을 해드렸고, 더 이상 진짜 말해 뭐해죠. 위직 스튜디오 지난주 금요일 기준 40%인데 오늘 장중에 10% 더 올랐죠? 50% 이상에서 매도했습니다. 오늘 쿨하게 매도했어요. 그냥 쿨하게 매도하자라고 했어요, 제가. 이런 움직임.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침 시황을 제가 이렇게 보내드려요. 미 증시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네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에 공포감이 형성되며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기사 대문구 그대로 따놓은 거예요. 자, 국내 증시는 전일 어제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전략 후광을 예상해 본다. 오전장 하락을 잘 활용하면 오후장 괜찮은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뭐 했어요? 한미반도체, 키다리 스튜디오, 한미반도체, LS 일렉트릭, 동아 ST, 혹은 뭐 동아 소시홀딩스, 이런 종목들 아침에 꼬리 내릴 때, 이럴 때 사는 거죠. 이렇게 전략을 말씀을 드려요. 전일 장 마감쯤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에 대한 변동, 선물지수, 빅스 공포지수, 이런 걸로 미국장이 조정을 언급을 드렸다. 그래서 어제 현금 확보를 좀 해놨었고, 아무튼 이런 분석까지 이렇게 해드려요. 시황을 이렇게 작성해드려요. 시황을. 오늘의 시장 동향,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 대한 일기예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쵸? 실적주 저감에서 찬스가 될 것, 무리해서 매도하지 말 것,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쵸? 금일 시장 전약 후광 예상해 보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시장은 제한적일 것이다. 발생한 지 이미 오래된 악재다. 시장에 특별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델타에 반응을 하는 거다. 추가로 국채금리 불안정은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불황 속에서도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수급적인 요인으로 금리가 빠지는 거다. 이런 내용까지 다 필라델피아 지수 반도체. 그렇죠? 시황을 무시하면 돈 절대 못 벌어요. 그냥 여러분들 작년에 시장이 좋으니까 뭘 사든 다 올라가서 다 돈을 벌었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렇게 돈 못 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최근에 생각해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작년에 주식을 시작하셨던 분들이 진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 많으신데요. 저는 저한테 와가지고 작년에 내가 이거 샀는데 돈 좀 벌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전 제일 싫어요. 작년에 돈 못 번 사람이 어딨어? 안 그래요? 작년에 돈 못 벌었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작년에 돈 못 번 사람이 어딨어? 저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최근에 그래서 돈 좀 벌었어? 뭐 샀는데? 딱 물어봅니다. 그나마 2차전지를 산 사람은 좀 벌었지만 과거에 봐봐요. 삼성전자 막 72% 급등 나오고, 삼성전자 이렇게 막 나오고, 셀트리온 형제들 막 미친듯이 상승하고 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너도 나도 돈 벌었다고 여기저기 떠들고 막 허세 부리고 그런 사람들 많았죠. 그래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뭐하고 계셔요? 삼성전자 물론 완전 장투 제외하고 이런 데서 매수하셨던 분들 지금 뭐하고 계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죠. 삼성전자 좋은 거 누가 몰라요. 현실적으로 보자. 주식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벌어요? 그렇죠? 수년간, 진짜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시장을 읽고 시장을 그날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다. 단타수장은 그걸 특히나 강조한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도 보세요.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결국에 지금 HMM으로 다시 한번 또 돌아와 보면 전반적인 괜한 수출에 대한 우려감, 기업은 지금 좋은데 시장에서는 그런 우려감들이 녹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오늘 빠진 거다. 결론은 이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HMM 빠진 이유는 결국에 시장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가면을 쓰고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경기 성장의 둔화, 결국에 경기 성장,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선박, 제가 뭡니까 저기 해운업, 수출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 특히나 또 환율, 이런 여러가지 영향 때문에 주가가 오늘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쵸?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같은 이 시장 분위기가 판이 바뀌기 전까지는 HMM 반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개별적인 호재가 뜨면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또 하나 팩트인 건 뭐냐면 결국에 우리 HMM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것이다. 이번 분기 특히나 컨센서스 그새 올라갔네요. 컨센서스를 조금 더 높였네요. 그렇죠? 1조 1000억 원대 여기 안 적혀 있었어요. 1조 800원, 1조 뭐 한 700억 이렇게 적혀 있었지. 3분기 때 1조 2600억 원까지 지금 컨센 높여놨네요. 올라가잖아요. 컨센서스 올라가잖아요. 컨센 올라가는데 주가 빠지고 있잖아요. 이거 시장 기회 잘 활용하면 한 번은 더 먹을 수 있어요. HMM.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산업은행 전환사채권 어떻게 또 매물로 나올지 모르겠고 글로벌 이슈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변수는 모든 종목에 해당 사항이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는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충분히 한탕 해먹을 수 있는 구간은 온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심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은 일단 4만원이다. 요거는 기술적 관점에서는 4만원이다.
그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아무튼 중간중간에 제가 체킹을 좀 해드릴 테니까 좀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종목이 사실 종목의 개별적인 악재로 빠지는 게 아니면 뭐 엄청 공격적으로 매도할 필요까지 사실 없어요. 분할로 또 잘 비중 관리해서 하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한번 지금 시장 흐름만 좀 잘 견뎌내면 충분히 한번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께 지금 다양한 종목들로 수익을 열심히 또 챙겨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주식은 진짜 쉬운 게 아니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께 또 다양하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단타수장 리딩 서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드시 좀 오셔가지고, 진짜 이렇게 더 이상 단타수장에 대한 의심은 시간 낭비다. 더 이상 뭐를 더 설명을 드리고 뭐를 더 검증을 해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시장을 잘 읽고 이렇게 트렌디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이렇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 하락장 같지가 않은 이 시장이었다니까요. 최근 3거래 뭐 시장 폭락할 때 우리는 하락장 같지가 않았다고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고요. 단타 수장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정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수익을 챙겨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정말 많은 수익금들을 챙겨가고 계세요. 자, 아무튼 저번주 금요일이랑 오늘 인증이요. 지수가 빠져도 빨간 종목들이 많이 버텨줘서 안심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렇죠? 대한유와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해서 수익을 열심히 챙겨가고 계십니다. 대한유 한 종목으로만 뭐 140만원 가까이 수익을 챙기신 분들 계시고, 다 어제 인증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2차전지도 그렇고 뭐 여러가지로 아무튼 뭐 힘든 시장이었지만 파세코 덕분에 좋은 하루였어요. 테마주 같은 것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세코 뭐 20% 가까이 수익 나시고, 테마주는 테마주대로 하고, 또 할 건 또 하고, 챙길 건 챙기고, 카카오 게임즈 40%대, 후성, 뭐 SK 아이테크놀로지, 일진머트리얼즈, 이렇게 시장을 선도하는 매매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 자,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 44만원. 비싼 거 당장 안 하셔도 돼요. 오셔가지고 한 달 상품 최고로 저렴한 상품 이용하시고 돈 벌어서 연장해주세요.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비싼 거 하란 말 안 해요. 아시겠죠? 44만원 밖에 안 하는 이 리딩을 이용하셔서 수익 많이 내시고, 단타수장 리딩 서비스 이제 비싼 거 그때 가서 이제 연장해주세요. 그러면 되잖아. 그죠? 자, 어렵지 않으니까 편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010-221-2353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HMM에 대해서도 깊게 분석을, 차트로만 그냥 여기가 어쩌고 저쩌고 가격이 이러니 저러니, 차트도 물론 맞는데요. 진짜 이 주식이 지금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본적 분석을 기본 뼈대로 가져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주식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단타수장과 함께 옆에서 꼭 붙어서 우리 한번 연말까지, 아직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연말까지 좀 좋은 장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수익을 좀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늦게 선택하실수록 수익폭은 좁아드는 거니까 좀 힘내서 우리 같이 한번 좋은 성과 만들어 봅시다.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연락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시장을 선도하는 투자를 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